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일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두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임원을 꿈꿔야 되는지, 목표를 왜 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리고 과연 이대로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기 점검을 해보는 강좌였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요,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과연 회사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번 강좌의 주제는 회사의 기대를 경조준하라, 회사의 요구 맞추기입니다. 오늘 강좌의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걸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요즘요, 상사나 또는 회사의 CEO를 만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사람을 써보면요, 정말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CEO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능력이 없더라. 정말 그 얘기 들으면요, 대단히 정확하게 요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죠. 똑똑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똑똑하면 대신 그만큼 더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CEO들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은 못한다던가, 또는 사람은 참 똑똑한데 인간성이 안 좋다던가,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강좌에서는요, 내가 과연 회사의 목표에 정확히 맞추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 설문이 있습니다. 과연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이런 데 대한 설문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대기업 임원 200분을 대상으로 설문한 그들은 어떻게 임원이 되었을까, 이런 책도 있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임원의 10대 자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뭐냐. 첫째, 리더십.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진력. 네 번째는 뛰어난 전문 지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실함. 그 다음에 폭넓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변. 마지막으로 뛰어난 외구 실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요, 와, 멋있다 싶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만능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거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10대 자질을 잘 생각해 보면서, 체크해 보면서 나는 이 10대 자질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설문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핵심 인재 6조건을 내놨는데, 거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를 다루는 능력,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동료와 원활하게 협력하는 능력,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사고 능력, 사업적 감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일 잘하는 사람, 이것을 회사가 원합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이냐? 오늘날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융복합 통섭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통섭이란 말이 상당히 어렵죠. 최재천 교수님이 5년 동안을 사전을 찾아서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까 고민하시다가 만들어내신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멋있어요. 통섭.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그것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학리적인 냄새가 나고, 저는 직장에서 CEO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재입니까? 했더니 설문하고 대답이 다릅니다. 설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리더십이다, 뭐다, 창의적 인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문을 받을 때 설문을 제공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답을 써놓고 그것에 체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님들하고 술에도 한 잔 마시면 이제 속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시키던 간에 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이 통소평 인재의 현실적 모델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일 잘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뭐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시키던 간에 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슴속에다가 확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린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워킹홀릭, 워킹 애니멀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은 젊은 직원들 여러분들은 아마 속으로 뭐 이런 강의를 해 이렇게 혹시 거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위로와 힐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사회는 위로와 힐링 가지고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로받는 것 그 순간은 좋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은 일에 미친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회사의 CEO 그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분 분명히 워커홀릭일 겁니다. 일에 미쳐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회자하는 스티브 잡스, 또 일본에 계신 손정의 회장님, 또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총수님들, 큰 회사를 끌어가는 분들 밤낮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일벌레십니다. 저는 농협중앙회에 있을 때 우리 회장님의 비서를 했습니다. 비서도 CEO하고 거의 행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비서들은 그래도 퇴근해서 회장님이 퇴근하면 나도 퇴근하고 그다음엔 자유시간이고 내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 전화를 받아보면요. CEO는요. 새벽 2, 3시에도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워커홀릭, 워킹 애니멀이 아니고 어떻게 그 기업을 끌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해 보세요. CEO가 워킹홀릭이고 워킹 애니멀이라면 그 CEO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노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CEO처럼 똑같이 일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한숨이 나옵니까? 이거 뭐 차라리 임원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세상 왜 사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일벌레가 돼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일 잘하는 사람의 숨겨진 조건 중에 충성심이 있습니다. 이 충성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의 제목은 아실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그 책 안 사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지하철에 광고가 붙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은요. 메시지가 간단한 겁니다. 뭐냐? 비서처럼 충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대단히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요. 젊은 직장인들이 뽑은 아주 나쁜 책 몇 등 안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아주 솔직히 가슴이 벌렁거리고 창피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왜 내 책이 젊은 직장인들이 뽑은 그렇게 나쁜 책일까?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봤더니요. 그 책의 충성이니까 무슨 오늘 같은 세상에 무슨 충성이냐 이 사람 무슨 크로마뇽인 아니냐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근데 그 답변을요. 얼마 있다가 알아냈습니다. 그 책이요. 상사가 부하에게 사주고 싶은 책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사들이 그 책을 보니까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니까 옳거니 이 책을 우리 직원들이 좀 봐야지 해서 아마 단체로 많이 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받아본 젊은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들었던 강의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육군본부에 가서 장군님들한테 강의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군님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너무 내용이 좋다고 우리 초급 장교들한테도 그 강의를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음 주에 가서 이번에는 소위 중위들을 놓고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철학 교수님 강의가 저도 들어봤지만 그게 재미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그냥 진지하게 강의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태반이 그냥 졸아버린 겁니다.
교수님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더 팽팽해야지 얼굴이 짠 쭈뼛하게 살아있고 뭔가 정신이 또렷해야지 어떻게 더 좋느냐. 그래가지고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장군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장군님 이상합니다. 지난번 장군님들이야말로 내 얘기가 뭐 신기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셔도 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똑똑히 들어야 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저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군님이 이러시더래요. 교수님 다 졸던가요? 아니 다 졸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 그 초급 장교 중에서 졸지 않은 사람이 장군이 됐기 때문에 장군은 안 졸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기분 나쁜 사람은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 비서처럼 하라는 책을 보고도 맞다고 공감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상사에 충성하십시오. 세 번째는 정치력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정치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 우리 현실 정치를 보니까 그 정치하고 잠깐만 오버랩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CEO들께서 저한테 임원의 조건을 임원들한테 강의해달라고 하시는 수많은 CEO들 그분들에게 제 책 중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를 불렀습니까? 물어보면요. 이 정치력 부분이라는 거죠. 간부가 되는 사람은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정치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야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살자 하고 무인도로 갔는데 둘이 배를 타고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대표 뽑자 이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말을 써서 뭐 합니다마는 이것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유도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유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감이 다릅니다마는 일을 하는데 오직 원칙과 규칙대로만 한다면 삐그덕거려서 일이 되겠습니까? 원칙과 그리고 규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여유와 유도리 이것이 정치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설득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리더십은 설득입니다. 우리가 요새 소통 얘기합니다만은 리더가 팔로워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게 리더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정치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피카소와 고흐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죠. 두 분 다 대단한 화가인데 고흐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대신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물로 보면은 피카소 사실 여러분들 사진 보면은 그렇게 잘생긴 분은 아니잖아요. 키도 한 160cm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피카소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예술계를 휘어잡았을까요? 관계성에서 대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윈윈 얘기 많이 하죠.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윈윈하자. 윈윈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패패입니다. 승승은 패패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물러날 수 있는 유연함이 정치라는 것을 아시고 일 잘하는 사람의 숨겨진 세 가지 조건, 이 정치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정치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에 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보면은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저 인사가 순 엉터리다, 빽이다. 근데 제가요. 농협중앙회의 인사 담당 상무를 해봐서 정말 잘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됩니다. 그런데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번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200명을 승진시킨다 하면 그 200등과 201등, 199등 요 범위 내에서는 솔직히 빽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커트라인을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어떤 인력인 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사에 항의하는 사람이 최고의 바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좌천됐다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지금 조직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조직은 좌천시켜 놓은 다음에 여러분을 상세히 관찰합니다. 거기서 다시 역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오히려 회사에서 높이 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이죠. 인사를 불평하고 뭐 백으로 되는 거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강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회사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의 욕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술을 다루는 회사가 다르고 광고 회사가 다르고 금융기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업계에서는 신규 직원을 뽑을 때부터 면접 자체가 튀는 사람을 뽑죠. 내 앞에서 춤춰봐라고도 하고 아주 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 튀는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튀는 사람 잘못 뽑았다가는 돈 갖고 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광고 회사에 있는지 어떤 회사에 있는지 조직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광고 회사에 있는 분이 아니고 보수적인 직장에 있는데 거기서 광고 회사의 컨셉으로 자기를 관리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당신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본인은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직이 자기를 잘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자기를 요번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인사에서 누락됐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 상무할 때 그 직원이 와서 저한테 약간의 항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왜 승진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번에 참게, 다음번엔 될 테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나 같은 사람이 승진 안 된 건 이건 인사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그때 승진에 누락된 것은 바로 주위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락됐던 겁니다. 따라서 나는 과연 일 잘하는 사람이냐?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당신 일 못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당신의 충성심, 정치력 충분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것에 맹점이 있다면 이 순간 정치력을 키우고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직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임원의 조건을 충족하고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몰랐던 임원의 조건 마음속에 확실히 담아두시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